여러분 내일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이죠.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 수능일 날 국가적으로 긴장을 하는 그런 나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일 듣기 평가가 시행되는 그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까지 금지하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또 중요한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이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 또는 뭐 출제에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주관하는 평가원장이 물러난 예가 여러 건 있었죠.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어떤 장래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출제부터 시험을 종료하고 채점하는 것까지 진짜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조차도 내일은 가능하면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 아닌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철도 가능하면 좀 불필요하게 일찍 타지 않는다든가 또는 차를 가지고 아이들 그 시험장 갈 시간에 나오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한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하면 또 집에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그저 편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저녁에는 뭐 벌써부터 이제 그 이 수험장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일들에 관한 것이 안내도 나오고요. 이렇게 그 소식으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년째 학교 현장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좀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부정행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제 안 그러면 뭐 굉장히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어느 도시에서는 조직적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져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나는 뭐 이렇게 전화기 같은 것도 절대 가져오지 마라. 그런데도 꼭 가져와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야, 너 끝나면 연락해라 그래서 꺼놓아라 그랬는데 애가 꺼놓는 걸 잊어먹는 거죠. 왜냐하면 극도로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바깥으로 다 이렇게 제출이 안 됐을 때 그 아이를 부정 처리해서 결국은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 야, 이게 과연 교육적인가? 나는 그걸 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사전에 그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금속 탐지기 같은 것도 쓰지 않습니까? 그럼 예방이 우선인데 그걸 철저히 못한 그런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그 기기를 가지고 컨닝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아예 시험도 못 보게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다른 차원에서의 대책, 지도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걸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교육계에서 40년 가까이 있었지만 정말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능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처리 규정이에요. 좀 그것도 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의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고 컨닝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까지는 그 아이는 컨닝 행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컨닝 행위로 간주해서 야멸차게 모든 것을 끊어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게 아닌가. 행여라도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갔을 때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또 하나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뭐 방송사에서 뭐 특히 EBS 같은 데서 이렇게 해설 방송을 하거든요. 저도 그 전에 EBS 방송을 할 때 수능 끝난 날 저녁에 해설 방송을 해줍니다. 정답도 발표해주고 말이죠. 그럴 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그거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다음날 이 답안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 본 날은 부모님들이 데리고 좀 이렇게 긴장도 풀어주고 이제 오늘은 좀 잊어라. 그 편하게 수고했다. 그러면서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나누고 편하게 잘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차피 결과라고 하는 것은 수능 시험 성적표를 받기 전까지는 몰라요. 또 학교에 이제 그 다음날 가게 되면 선생님들과 함께 맞춰보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적어내는 점수도요. 나중에 실제로 성적표 나왔을 때 보면 꼭 맞지 않습니다. 더 적게 나온 애들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이제 상대평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원점수로 내가 몇 점 맞았다. 과거에 모의평가 볼 때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나무라거나 그런 건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로 초기에 그 수능 시험을 두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전날 나에게 내가 교사 시절인데요. 질문하러 왔던 애가 있어요.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트레이닝복 바람으로 들어와서 묻고 가버리는데 얘가 그날 시험을 봤는데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불수능이라서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적표 나온 걸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는 오히려 첫 번째 봤던 그 성적보다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대학이라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선호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점수만 채점해보고 그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한 거예요. 정말 그 애가 나가서 그날 밤에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동안을 학교에 있으면서 밤에 원고도 쓰고 그랬는데 원고를 쓸 수가 없어요. 저녁이 되면 선생님하고 들으는 것 같아 걔가. 그래서 늘 그 생각이 나면 그냥 짐 싸가지고 이렇게 퇴근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요. 시험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잘 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도 좋고요. 좀 아닐 때는 또 차선의 방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다 서울대를 선호한다. 그럼 서울대 나온 사람이 다 모든 걸 차지하고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이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습니까? 뭐 어디 봐도 그래. 정치권을 봐도 그렇고 어디를 봐도 그렇고 공무원사회를 봐도 그렇고요. 꼭 뭐 A라고 하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다 모든 걸 점유한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는 평생 노력하고 평생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면서 끊임없이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만물의 영장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나 제가 또 무슨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고요. 지방 국립사대를 나온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갈 때까지는 이런저런 사연이 있었겠죠. 하지만 거기 가서 최선을 다했고 또 그다음에 임지에 와서 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또 부단히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또 생각지 않았던 그런 경력도 갖게 되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퇴임을 해서 또 주변에서 이렇게 도움을 줘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요. 또 압니까? 앞으로도 또 어떤 직책을 맡게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는 이제 퇴임하고 연금을 받는 존재니까 이제 나는 인생이 끝난 거야. 노세 노세 젊은 노세가 아니라 노세 노세 죽기 전에 실컷 노세 이런 인생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도 이 봉사활동 이사장을 맡고 봉사활동 단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 사무실에 제 사무실에 와서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그리고 우리 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우리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꼭 뭐 돈벌이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작은 가운데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해본 사람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가서 강의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안 되면 심지어는 뭐 내 손녀딸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아직 내가 봐줄 정도는 아닙니다만 손녀딸이라도 봐주고 말이죠. 그것도 보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면 이제 또 이렇게 언젠가는 또 이렇게 물러가야 되는 떠나야 되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어떤 하나의 그 사이클이거든요. 내 손녀가 태어났다는 기쁨이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만큼 나이를 먹은 것이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인류 복지 중에 제일 그 확실한 게 뭐예요? 그렇죠. 누구나 자기 자신이 죽을 순간을 알지 못한다는 게 최고의 인류 복지라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언젠가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늘 즐겁게 매 순간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늘 항상 그렇게 살진 못할지라도 좀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고 싶고 또 베풀고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한 말을 건넨다든가 뭐 이런 노력을 하는 것. 뭐 이것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내일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전국의 수험생들도 응원해주고 싶어요. 물론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보는 구독자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제 마음은 분명히 담아놓으니까 보고 안 보고는 그네들의 자유고요. 또 이게 수험생을 두신 또 학부형님들께서도 또는 내 유튜브를 가끔 보는 우리 교육계 후배님들도 다 같이 우리가 수험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 그리고 항상 수험생 위주로 모든 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그네들을 잘 도와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뒤처리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들 좀 더 수고하시고요. 또 전국에 있는 수험생 모두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응원합니다.